당신의 맑은 투자 날씨를 위해 스타캐스터. 주식 해부학, 테마주 급등주 사후 분석.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한미반도체를 깊이 있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AI HBM 열풍은 시장의 센티먼트를 단번에 뒤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장비 업종은 전체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는 HBM 패키징, AI 시대 필수 공정 장비라는 서사를 등에 업고 단기간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킨 핵심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 최근 들어서는 상승 에너지가 과거만큼 강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며, 가격의 탄력도와 거래량, 수급의 질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이 왜 그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지 그 구조를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된 산업적 변화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면서 메모리 대역폭과 패키징 기술이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성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TSV, 미세 패키징, 차세대 본딩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고, 국내 장비업체 가운데 그러한 변화를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한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는 HBM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글로벌 전망은 한미반도체 주가를 재료 중심이 아닌 시대적 서사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서사 기반 상승은 단기간에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지며, 실제로 한미반도체는 글로벌 투자자들까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되었고, 그 기대감은 주가의 탄력성을 매우 높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명확해질수록 그 속에서 미묘한 변화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먼저 거래량을 보면, 초기 급등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폭발하며 확실한 추세를 만들어냈지만, 상승이 반복될수록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이 길어졌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처음처럼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 없이 버티는 구간은 얼핏 보면 견조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번 가격이 흔들릴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급의 두께가 얇아졌다는 것이고, 이는 테마주의 후반부에서 자주 보이는 구조적 특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뉴스와 주가의 괴리입니다. 최근에도 HBM 투자 확대, AI 수요 증가, 패키징 기술 고도화 같은 장밋빛 전망 기사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주가는 이러한 뉴스에 예전 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뉴스에도 5%, 10%씩 튀어오르던 종목이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뉴스에도 미적지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재료에 익숙해졌다는 뜻이고, 그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즉, 재료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재료로 더 이상 가격을 끌어올릴 힘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초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확실하게 이끌고 개인이 뒤따르는 형태의 상승이었지만, 이후에는 개인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가격 상단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을 떠안는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테마주가 후반부로 갈수록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초기 상승은 기관과 외국인이 만들고, 고점 구간은 개인이 떠받치는 형태. 이 구도가 지속되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가 왜 지금처럼 힘이 빠지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료의 소진은 아니지만 재료의 선반영이 문제입니다. HBM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장기적으로 더 확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미래를 앞당겨 반영합니다. 시장은 이미 한미반도체가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시나리오 상당 부분을 가격에 포함시켜버렸고, 이후에는 더 강렬한 재료가 등장하지 않는 한같은 탄력이 반복되기 어렵습니다. 즉, 재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재료의 힘이 예전만큼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의 기억 효과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미 시장에서 여러 차례 강한 상승과 같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일수록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 기억 속에서 탈출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상승을 반복적으로 제한하는 상단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시장은 늘 새로운 재료를 추구하며 한번 상승이 끝난 종목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다시 뛰어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급 재료가 등장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겪고 있는 조정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테마주의 전형적인 생애 주기인 기대감 형성, 수급 유입, 거래량 폭발, 고점 체류, 수급 약화, 조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나빠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한 에너지와 새로운 서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우리가 테마주를 바라보는 방식에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재료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상승이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그 재료를 어떻게 소비했느냐, 얼마나 선반영했느냐, 그리고 그 재료가 지금도 유효한 새로움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좋은 회사이고 산업적으로도 긍정적인 위치에 있지만,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이야기는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이 주가의 정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왜 올랐는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종목이고, 왜 멈췄는지를 보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종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순간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조 분석을 통해 단기 테마주의 생애 주기를 읽을 수 있는 힘을 함께 키워가겠습니다.